수능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쌤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이제 정말 가을이 왔더라고요.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확 실감이 나실 텐데요. 이제 끝까지 열심히 달린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작품은 2022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오정희의 전갈이란 소설입니다. 이 소설도 앞에서 쌤과 같이 봤던 초식과 마찬가지로 현대소설, 즉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성향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다소 어렵게 느꼈을 만한 소설입니다. 그래도 쌤과 함께 살펴보면 어렵지 않다는 거 계속해서 확인해 왔으니까 오늘도 쌤과 함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줄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에는 그 여자와 남편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소설의 시작은 남편이 1년간 해외 근무를 하다 돌아오기 전날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간 남편이 돌아오는 걸 맞이할 준비를 하며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새로 하고 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던 그 여자는 막상 남편이 돌아오기 전날이 되자 해야 되는 일을 모두 미룬 채로 아이들과 함께 산책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간 산책에서 아이들은 돌 밑에서 숨어있던 한 마리의 전갈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전갈을 보면서 그 여자는 남편이 떠난 날 밤 남편의 방에서 발견하게 됐던 전갈을 떠올립니다. 그 여자와 남편은 아들 둘을 낳고 사는 40살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이 둘은 일종의 권태로움에 빠진 상태였는데요. 그 권태로움은 결혼 생활에서 비롯되는 것뿐만 아니라 40살이라는 나이가 주는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자신의 시절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기분을 주는 것과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에는 다소 늦은 나이라는 생각을 주는 나이였기 때문이죠. 이런 기분을 느끼던 중 남편은 승진을 전제로 해서 1년간 아프리카 오지 근무를 자원해서 나갑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그 여자는 남편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권태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걸로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오지 근무를 선택했다고 여기죠. 그리고 그 여자 역시 남편이 없는 기간 동안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바람과는 다르게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남편이 돌아올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여자는 가끔씩 홈통에 귀를 대고 위층에 사는 바이올린 연주자의 연주를 엿듣고는 했는데요. 그 바이올린 연주자는 현재는 술집에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인물입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 새벽, 그 바이올린 연주자는 옥상에서 떨어져서 추락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의 방을 청소를 하다 먼지와 머리칼을 뒤집어 쓴 채 죽은 전갈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소설의 줄거리 같이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건 전혀 없이 파편화되고 단순화되어서 상징들을 늘어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쌤이 중요한 부분을 콕콕 집어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이 영상만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먼저 주제를 살펴보면 주제는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현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 여자라고 주인공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 여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초점화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출제될 만한 핵심 포인트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소설의 제목이자 중심 소재인 전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전갈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 왠지 되게 낯설기도 하고 또 되게 위험한 것 같은 기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처럼 전갈은 맹독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되게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이동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되게 위험하다는 기분을 주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 전갈을 그 여자는 언제 처음 발견하냐?
바로 남편이 집을 떠난 날 밤 남편의 방에서 처음 발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는 날 아침 남편의 방에서 이 전갈이 머리칼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는 것은 전갈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짐작 가실 겁니다. 바로 그 여자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권태롭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재밌고 좀 위험한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이죠. 그런 욕망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전갈이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해외 근무를 나가 있는 1년의 시간은 그 여자에게나 남편에게나 고독과 권태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서의 1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여자는 그 시간에 계속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보냅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남편의 부재는 자기 자신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남편의 귀환은 일상으로의 회귀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올린 악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같이 볼 건데요. 바이올린 악사는 그 여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술가로서의 꿈과 희망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술집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그 악사는 집에 와서는 클래식한 곡들을 연주를 하곤 합니다. 그런 연주를 여자는 홈통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는 거는 바이올린 악사의 그 연주가 바로 여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꿈을 연주하던 바이올린 악사는 남편이 돌아오는 날 새벽 떨어져서 추락사를 하게 되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여자의 꿈과 욕망이 좌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악사는 바로 화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욕망의 분신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작품을 한층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내 눈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소설을 여성 작가가 쓴 소설인데다가 그 여자라고 불리는 중년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소설로 이야기되고는 합니다. 특히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재로 산책이라는 걸 꼽아볼 수 있는데요. 남편이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년간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 있는 동안 어머니로서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여자는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으로 새벽에 나가서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 산책이라는 거는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회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일탈로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어머니로서의 삶, 아내로서의 삶, 이런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여자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다라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전갈의 자취를 계속 줬습니다. 이 전갈을 계속 줬는 여자의 행위는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다른 삶에 대한 어떤 욕구, 지금 현재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뭐뭐는가, 뭐뭐일까, 뭐뭐일지 모른다와 같은 추측형 어미를 통해서 문장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종결법은 독자들에게 그 여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분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인과적인 연결고리가 미약하다는 기분을 주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그런 여자의 내면의 흐름을, 의식을 따라가면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불명확함과 모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를 자아냅니다. 이런 서술 방식을 통해서 작가는 그 여자가 겪고 있는 내면적 혼란성을 독자들 또한 경험하게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생각하게 공부한 오정희의 전갈이란 소설은 유기적인 플롯이 명확하지 않고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현대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소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쌤과 함께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들 잊지 말고 꼭 복습해 주시고요. 나는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쌤의 블로그 방문하시는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쌤은 다음번에 다른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